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6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슬픔과 고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떠나보낸 분들,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 곁으로 가신 두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깊은 슬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이 더 늘어나 이 봄이 더 아프고 시립니다. 또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제가 죽는 순간까지 매년 기억하고 추모하며 드릴 이야기인데요.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생때 같은 아이들을 생각하자면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데요.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항상 저를 괴롭힙니다. 벌써 6주기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시설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도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4월이 슬프고 또 슬픕니다. 24. 다시 봄이 왔습니다. 18 애띤 얼굴로 수학여행을 떠난 우리 아들, 딸들이 어느새 24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한순간도 아이들을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비록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아이 얼굴이지만 귓볼에 솜털 한 가닥 잊은 적이 없습니다. 눈동자와 눈꺼풀 사이에 내 아이의 얼굴을 새겼습니다. 심장과 갈비뼈 사이에 내 아이의 숨결을 담고 살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눈을 감고 만지고 싶으면 가슴에 손을 올리며 지난 6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뜨고 내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모습 너무 보고 싶습니다. 손을 뻗어 내 아이를 만져보고 싶습니다. 품에 꼭 안고 사랑한단 말 그 한마디 꼭 해주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이 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인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유산으로 남겨준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공감이 필요할 때 세월호 6주기를 맞았다. 우리는 세월호와 함께 울었고 함께 책임지기 위해 행동했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우리가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된 존재인지도 알게 됐다고 희생자들을 기렸는데요. 이어 코로나19 사망자들을 추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우리의 가족, 이웃들이 돌아가셨지만 미처 죽음에 일일이 애도를 전하지 못했다며 불과 며칠 전까지 우리 곁에서 울고 웃었던 분들이다. 제대로 된 장례식으로 보내드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누구도 속절없이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지키고 있다고 국민들의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글을 통해 불행하게도 얼마 전 두 분 학부모께서 아이들 곁으로 가셨다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망 비보를 전하면서 다시는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약속한 안전한 나라를 되새긴다. 4.16 생명안전공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돌아갈 일상은 지금과 확연히 다를 것이다. 새로운 삶도 재난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은 그리움으로 못 맞아 아픈 4월이다. 마음을 나누면 슬픔을 이길 수 있고 누구나 옆에 있다고 믿으면 용기를 낼 수 있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루 전 끝난 4.15 총선 압승을 축하하고 기뻐할 만도 한데요. 참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총선에 압승했다고 요란을 떨고 기뻐했는데요. 역시 문 대통령은 깊이와 품격이 다릅니다. 이러니 문재인 보유국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도 4.16 참사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계신다면 여기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16일 총선에 참패한 두 정치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급이 너무 달라 비교의 대상도 안 되지만 하는 짓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적질을 좀 할까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당이 변화해야 할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를 않고 계속해서 보수만 외치다가 이렇게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아무 변화를 안 하는 거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말인데요. 이분은 마치 다른 당을 지적하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3자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화법은 우리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봐왔던 유체이탈 화법인 거죠. 이분도 정신세계가 참 독특합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자신이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해놓고 이런 정당은 처음 본다고 말하는 이분은 대체 뭡니까? 여튼 4.15 총선에서 엑스맨으로 맹활약해준 덕에 우리가 압승할 수 있었는데요. 거듭 감사드리며 두 번 다시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의 길에 대해 더 깊고 넓은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쳐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쳐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인데요. 정의당 자력으로 20석 이상을 확보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만 거죠.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금 정의당은 결국 과거의 의석수도 안 되는 의석을 얻고 말았으니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심 대표는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고 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 되는 집안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하는 일마다 될 턱이 없는 거죠. 그나저나 아무리 총선에 패배했다지만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추도하는 성명이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뭘 위해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통합당에게 하는 말입니다.